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1명이 앓고 있다는 당뇨. 국내 당뇨 환자는 이미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고위험군까지 확대할 경우 약 10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서구화된 식생활과 불규칙한 생활 패턴, 다양한 스트레스 원인으로 인해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당뇨병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뇨는 완치가 힘들고 각종 합병증을 야기하므로 당뇨 환자는 평생 약을 복용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혈당을 관리해야 하는 고통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에 사람을 살리는 의학기술로 당뇨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세계 시장에서 당뇨 정복의 신기원을 열어가고 있는 곳이 있어 비즈코리아가 찾아가 보았다. 반갑습니다. 비즈코리아 글로벌 MC 김은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라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통계를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당뇨 인구가 4억 5천만 명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0명 중 1명꼴로 당뇨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의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질병이 바로 당뇨인데요. 이 당뇨는 평생 친구처럼 지내야 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말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당뇨병을 무려 40년 동안 치료 방법을 연구하고 계셨다고 해서 오늘 제가 그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선배님 40년 전부터면은 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데요. 훨씬 전에 개발을 하신 거죠. 근데 이분이 개발하신 기기가 당뇨 환자들에게 자유를 선사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술인지 모르겠지만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인슐린 펌프 개발자 최수봉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40년 동안 당뇨병을 치료하는 의사이기도 해요. 원래는 이제 대학교에서 당뇨병 학을 연구를 했죠. 4년 동안. 그래서 당뇨도 꼭 필요한 게 뭔가, 의사니까 치료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슐린 펌프 혹은 인공치장이라는 것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명예교수이죠. 당뇨를 연구하고 또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회사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또 하나 이제 그 회사는 1979년도에 이런 기술을 실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의료기기로 허가를 맡아야 되고 또 뭐 시각적 허가도 맡고 그러니까 그래서 회사를 만들어서 41년 정도 됐죠. 당뇨병이 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병 중에 하나라고 들었거든요. 네. 교수님께서 직접 환자들 접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안타까웠는지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는 그 환자를 도와주는 그 직업인데 정말 생명이나 또 생명이 나빠지는 걸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의사의 임무죠. 네. 근데 가만 보니까 뭐 좋은 병원이라고 하는데 큰 병원 다녀도 환자들이 희망이 없어요. 당뇨병 아까 들었는데 보니까 뭐 당뇨병은 친구처럼 같이 지내는 병이다. 합병이 틀림없이 온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이제 그런 옛날 치료하는 데도 많으니까 환자들은 병원 믿었다가 굉장히 절망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눈도 멀고 콧밭 나빠지고 신장도 나빠 혈액 투석하고 뭐 다리도 절단하는 사람들 보고 얼마나 그 가족이나 또 본인이 얼마나 절망하는지 이제 그런 점에서는 정말 좋은 치료를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인공치장기를 개발하고 지금 41년 동안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죠. 진짜 환자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저도 많이 느껴지는데요. 최수봉 교수님께서는 지금도 직접 환자들을 만나 진료하고 또 상태를 체크하신다고 합니다. 그 환자들을 만나는 현장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충주의 한 대학병원. 최수봉 교수의 진료실은 이른 아침부터 환자로 북적인다.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어떻게 좋아졌어? 자주 간다. 밥 잘 먹어. 그래요? 그래. 잘 됐네.
다른 거 먹지 말아요. 예. 건강식품 그런 거 먹지 그런 거 마라. 안 먹어요. 예. 콩팥 나쁜 사람 많이 예. 봤어. 예. 당화혈색소도 6.7이고. 어떻게 아침마다 이렇게 항상 많은 분들 오시나요? 그럼요. 한 80명 정도 하루 저기를 보죠. 원래 당뇨병은 10명 중에 1명이 당뇨병 환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환자가 있죠. 환자들이 치료를 잘해야지 합병도 예방하고 건강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죠. 또 좋은 치료를 찾아서 오는 환자들이 많죠. 우리도 다른 치료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알고 오는 환자들이 꽤 많아요. 전국에서 찾아온 당뇨 환자들을 일일이 상담하는 최 교수. 그간 어떤 치료를 받아왔는지,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떠한지 환자와의 맞춤 상담을 통해 향후 진료 계획이 정해진다. 저도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제 병원을 이제 여러 군데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를 앉혀놓고 이제 저렇게 오랜 시간을 말씀하시는 분이 이제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 환자로 가면은 보통 길어야 2, 3분 앉아가지고 약 얘기하고 이제 혈당 수치하고 뭐 그런 것만 얘기하고 먹는 거 얘기하고 뭐 식습관 뭐 그런 얘기하고 끝이었는데. 이거 되게 빨리 오셨네요, 그렇죠? 예, 빨리 오면 최수봉 교수님이 빨리 오면 빨리 와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믿고 빨리 가자. 약을 아예 안 먹겠다. 그렇게 왔어요. 어떤 걸 기대하세요? 치료가 목적이죠. 많지. 내가 그래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뭐 가리는 음식도 먹고 그래야하는데 뭐 먹지 마라 뭐 사는 의미가 있겠어요. 당뇨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내분비계 대사 질환으로 혈중 포도당 농도, 즉 혈당이 높아져 신진대사 불량, 면역력 저하 등 각종 신체 기능을 악화시키게 되는데, 그렇기에 당뇨 환자에 있어 혈당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과가 된다. 147. 잘 나왔네. 261 나왔어요. 261. 혈당 체크는 언제 하세요? 혈당 검사는 저희가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식전 식후로 하고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해서 하루에 7번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한테서 이 혈당 체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나오면은 행복해하시고 혈당이 많이 높게 또 체크가 되면은 우울해하시기도 하고 화도 내시기도 하고 그러세요. 인슐린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한 탄수화물 중 포도당을 조직 세포에 공급하여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인슐린 분비량이 감소하거나 부족하게 되면 세포에 포도당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우리 몸의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음식 섭취가 증가하여 고혈당 상태가 지속, 결국 각종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뭐 몇 년 동안은 그게 뭐 불편한 건 못 느끼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친구들하고 뭐 지인들하고 같이 이제 술을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갑자기 당 수치가 팍 올라가고 손발이 저리고, 야 이게 그냥 어딘 저 매스컴이나 뭐 지인들한테 그 듣던 대로 아 이게 당뇨 이 합병증이 시작되는 게구나. 약을 계속 먹기는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서. 그러니까 약을 안 먹었어요. 먹다 안 먹다 그랬죠. 근데 오늘 갑자기 이빨이 하나 그냥 땡기가 하나 그냥 빠지더라고요. 멍하다가 그냥 쭉 빼니까 하나가 톡 빠지더라고요. 원리 하나 빠지고 나니까 우연히가 거의 다 빠졌죠, 진짜. 그래서 아 이것이 이렇게 무서운 합병증이구나 가지고. 이에 기존 대부분의 당뇨 치료는 단순히 혈당 관리에만 초점을 맞춰 약물이나 식이요법 등에 의존해온 것이 현실인데, 음식량 조절을 통해 혈당 수치를 낮추기보다는 당뇨의 근본적 원인인 인슐린 공급을 인슐린 펌프를 통해 해결하여 당뇨 환자의 건강을 찾아주는 것이 최수봉 교수의 진료 방식이다. 당뇨병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은 뭐 주변적인 상황이죠. 영양분을 좋게 줘가지고 포장 적게 먹어 혈당 떨어뜨린다든가 운동을 많이 해서도 떨어뜨린다든가 그러는데, 당뇨병이 혈당 높아진 근본적인 원인은 초기가 뭐냐 하면은 그 기초가 뭐냐 하면 췌장은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것인데 인슐린 펌프
이거 인공췌장기를 얘기하는데 그때는 인슐린을 췌장과 똑같이 공급해지니까 원인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나타나죠. 인슐린펌프 달면은 잘 먹으면서도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혈당이 정상화되게 되고 그건 당화혈색소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번 환자들의 식사 시간. 육류와 쌀밥이 푸짐하게 제공되는 식단은 기존 당뇨 환자 식단의 상식을 깨버리는데 외부에서 공급되는 인슐린으로 식사에 제한을 받지 않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식사를 하고 운동이나 외부 활동으로 체력을 유지하며 삶의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다. 47kg였는데 여기 전에 47kg였는데 지금 68kg 나가요. 많이 불었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고 눈도 좋아지고 이빨도 밑에 위에 건 다 빠지고 밑에 건 안 빠졌는데 밑에 것도 이제 그대로 있고. 예, 쌀밥을 6년 만에 처음 먹어보니까 밥을 먹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응? 박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해갖고 눈물이 나오더라고. 내가 농사져다가 쌀밥은 다 남주고 현미밥만 먹고 보리밥만 먹었는데 내가 쌀밥을 먹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어? 주는 거 한 톨도 안 내밀고 다 먹었어요. 멀리 충주까지 다녀오셨네요. 네, 다녀왔습니다. 저 인슐린 펌프가 참 신박한 물건 같은데요. 그 기기를 개발하게 되는 계기가 뭡니까? 네, 큰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 보니까 나이 어렸을 적에 의사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된다는 게 환자들의 그냥 기본적인 의무잖아, 그죠? 네네네.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보니까 당뇨 조절도 안 되면서 합병증 와가지고 자기 남편이 보는 데서 돌아가시더라고. 38살에.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대로 환자들이 제대로 당뇨병이 뭔지 알아야지 그거 대책을 세우는데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환자들과 가족들이 너무나 큰 고통이니까 고통을 없애는 게 의사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나서서 인공췌장기를 개발하게 됐죠. 그것이 동기입니다. 네. 제가 지금 보기에도 굉장히 신기해 보이는데요. 이 1979년 인슐린 펌프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는 더 주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주변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두 가지 반응이었죠. 기존에 이제 권위 있는 분들, 의사 선생님들은 새로운 거를 용납하기가 무지무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라든가 그렇죠. 우리 의사 사회에서도. 그런데 환자들은 너무 몸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좋은 거 있냐고 해서 환자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제 치료를 담당하는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분리된 그런 반응 봐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제가 많이 받았죠. 네. 최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 당뇨 환자나 가족들한테 엄청난 지금 큰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가족이 다 의사 집안이시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인슐린 펌프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의사였던 아버님께 꾸중을 들으셨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아버님은 또 의사 선생님이시고 네. 또 과학자이시니까 아들이 내 얘기를 아주 잘 들어주셨고 사실은 그렇다면 그 과학적으로 좋은 거다. 용기를 줬죠. 새로운 일을 하니까 의사의 본분은 당연히 잘 치료하는 거니까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하지 마라. 싸게 하라. 그래서 전 세계 인슐린 펌프 중에서 가장 싸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우리 아버님과 우리 할아버지의 이용 같은 거죠. 환자 도와주고 정말 잘 싸게 하라 그래. 그것 때문에 좀 말을 좀 들었죠. 예.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인슐린 펌프의 등장이 그렇게 많이 환영받지는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길을 걸어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환자를 살리는 의사 입장에서는 절대로 호퇴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죠. 환자의 건강이죠. 생명이고. 그건 내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사로서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런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래도 환자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희망을 갖고 좋아지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의사는.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제가 절대로 후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계속 해왔던 것이죠.
교수님 진짜 멋있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분야든 선두주자는 길을 만들어 전진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길이 가시밭길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길을 꾸준히 걸어온 이 기업. 기업의 40년 노하우가 전부 담긴 기업의 핵심 장소를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기업. 인슐린 펌프는 인체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만큼 각 공정별 정밀한 제조 과정과 철저한 품질 관리가 필수적이다. 인슐린을 펌핑을 하고 제어해주는 인슐린 펌프를 만드는 공정하고요. 그리고 그 펌핑된 인슐린을 우리 몸에 연속적으로 투입해주는 전용 주입 세트를 만드는 공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바로 인슐린 펌프를 만드는 공정입니다. 특히 인슐린 주입 세트를 만드는 공정의 경우 전자동 생산 장비를 도입, 안전성과 신뢰성 면에서 세계 1등 품질을 구현하고 있는데, 그렇기에 기업이 개발한 인슐린 펌프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그 기술력을 알아보았다. 네, 우리 회사의 매출액의 한 70% 가까이가 해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봐서도 우리 회사가 해외에 많이 그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그 30여 개의 대리점을 통해서 약 60여 개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독일, 그리고 동굴아파 쪽에 뭐 아제르바이잔이나 뭐 리투아니아까지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 들리게 줄리고 여기서 모든 컨트롤이 다 됩니다. 시대의 변화와 기술 혁신에 따라 인슐린 펌프에도 이제 첨단 기능이 탑재되고 있다는데, 요새 그 사이버 보안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제 문제가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다 안정된 그러한 그 사이버 보안 기술이 적용이 됐고요. 종전에는 환우들이 쉽게 그 배터리를 구입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적용된 기술로는 일반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기술이 적용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안에 주사기가 들어가 있는데 인슐린이 우리들이 시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투명한 창을 마련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술이 녹아난 그런 신제품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인슐린 펌프 기술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았다. 지난 40년간 끊임없이 연구 개발에 집중.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며 오늘을 만든 기업. 이제는 사물 인터넷과 모바일 앱이 연동되는 기술로 당뇨 환자들의 건강과 편의를 책임지고 있다. 이제 좀 더 발전해가지고 혈당치를 3분간, 5분간도 계속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부족한 것을 매분마다 결정해가지고 인슐린 펌프를 통해서 우리 몸에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 뭐냐, 아주 우리가 정말 원하는 대로 우리 췌장의 기능을 그대로 몸딴 거거든요. 이처럼 최신 기술을 집약하여 인슐린 펌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은 당뇨병 정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료기기의 해외 수출을 선도, 2020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자, 비즈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 최 교수님이 40년 전에 개발한 이 007 가방을 오늘 개봉을 합니다. 그죠? 007 가방. 지금 네. 이 40년이 넘어가지고 거의 뭐 골동품이에요, 골동품. 네. 근데 이게 세계 최초로 개발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최 교수님, 좀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당뇨병을 치료하자. 그리고 임상 시험을 해야 되니까. 예. 서울대학교에 있을 적에 그때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만든 조그만 마이크로 컴퓨터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요 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럼 이제 프로그램 해가지고선 12살 먹은 여자 환자한테 인슐린을 집어넣었죠.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래도 놀랍게도 그냥 혈당이 완전히 정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과학자로서 기쁜 거죠. 그러면 이제 요 큰 게 어떻게 변한 겁니까? 큰 것이 이제 이것과 이제 이게 함께 해가지고 이제 환자한테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너무 크니까 이렇게 작게 만들어가지고 또 사용하다가 계속 이제 더 좋은 환자 편을 쓰는 거죠. 이제 이건 전 세계적으로 66개에 수출되고 있는 요만하게 줄어드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야, 그럼 요게 이제 환자가 옆에 차고 다니는 모양이죠? 그렇죠. 뭐 여기다 차고 다니는지 뭐 다른 주머니 넣고 다니든지, 그리고 이걸로 이제 인슐린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수술하는 게 아니고 그냥 피부에다 꽂아놓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실례지만 여기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말하면 안 되나요? 제 인력당뇨병 이제 의료보험을 다 해줘서 상당히 이거 뭐 굉장히 작은 가격에 건강보험에서 해주고요. 네네. 또 먹는 약보다도 훨씬 더 그 돈이 안 들면 더 효과가 좋다고들 알 수 있죠. 그렇게 다 얘기하니까. 의료보험이 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의료보험이 되고 있어요. 그럼 교수님 그 당뇨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방하는 방법은 췌장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많이 먹거나 또 안 먹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식후에 운동을 잘 하고 건강하게 살고 스트레스 안 받고 아주 건강하게 살면 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췌장이 나빠지게 되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 되겠죠. 호랑나비 선생처럼 즐겁게 살고 힘이 있고 절대로 걸릴 리가 없어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힘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운동해서 체력을 길러야 되고. 체력을 그렇죠. 호랑나비 춤도 좀 그러면 돼요. 그래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그럼 합병증 없어요. 합병증 없고 아주 건강해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즐겁게 웃으면서 사시라는 얘기. 그렇죠. 네, 맞습니다. 늘어나는 당뇨 인구. 자연히 당뇨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최수봉 교수의 공개 강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아직 대중적이지 않은 인슐린 펌프 치료 방법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최 교수는 크고 작은 강좌를 자주 열어 환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있다. 자연치유나 운동요법이나 뭐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 먹으면서 음식 조심 좀 하고 했는데 일주일 전에 350 이상 당이 올라가가지고 제가 쓰러지게 됐어요. 근데 제가 난생처럼 쓰러져가지고 이제 이거는 안 되겠다. 실제적인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 최수봉 교수님이 쓴 책자를 보고 이게 당뇨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하고 펌프를 달았어요. 달고 차차차차 세월이 지나면서 느낌이 오는데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 당뇨 그 치료 펌프를 만들었구나. 굉장히 그 만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의와 연구로 바쁜 시간을 보내지만 환자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최수봉 교수. 자신을 믿고 입원한 환자들인 만큼 정해진 시간에 회진을 돌며 환자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희망을 전하는 건 역시 그의 중요한 일과다. 오늘 강의 시간에 누구세요? 약 먹을 때는 공복에 뭐 120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거 달고 나서는 공복에 79에서 80, 뭐 85 이렇게 하고 식사하고 나서도 지금 아까 내가 당을 쟀는데 93 나왔어요. 이렇게 좋아졌단 말이에요. 약 먹을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혈당 수치도 이제 전에처럼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거의 좀 이제 잘 나오더라고요. 이제 당화 혈색소 그 수치도 좀 떨어지고 이제 살도 좀 찌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 잘했다 싶더라고요. 통원 치료 중인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해보는 시간. 인슐린 펌프 착용 후 혈당 수치가 낮아질 뿐 아니라 췌장 기능까지 정상화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설탕 5개월 후에 4개월 반 정도 후에 6.2까지 떨어져 당뇨 혈색소가 6.2.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5개월 후에는 5.6까지 떨어졌죠. 유럽 당뇨병 학회의 연구 결과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데 인슐린 펌프는 췌장 기능을 개선하고 당화 혈색소를 점점 낮춰 세계 당뇨 환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당뇨에 반드시 동반되는 각종 합병증 발병률까지 낮추고 있다. 300 천하에 그죠? 응? 근데 지금은 거의 100이 아니에요, 그죠? 혈당치는 여기도 거의 정상이고. 굉장히 많이 안 좋으실 때 오셨어요, 그렇죠? 많이 안 좋았을 때 왔지. 여기 발도 여기에 이제 이게 수술을 했어요. 수술했는데는 낫고 발가락이 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당뇨가 있다 보니까. 늦은 시간 한 환자를 찾아온 최수봉 교수. 아 이거 얼마나 고생 많아. 다리가 다 까맣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뭐라 잘해요. 네, 감사합니다. 잘 되길 건강하게. 네. 나중에 저도 알아가지고 진짜 발 상태가 딴 데서는 진짜 발목까지 잘라야 된다는 그런 상황까지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여기 와보자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발목은 안 잘라도 그래도 이제 엄지발가락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해서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근데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시장에서 인슐린이 안 나오는데 이제 여기 대신 해주니까 제가 웃는 말로 우리는 5장 6보가 아니라 5장 7보다. 그리고 이제 이걸 내가 왜 쉽게 결정했냐면은 우리가 안경 낄 때 눈이 나쁘다고 막 뇌가 막 썩고 막 이렇게 막 그 가슴이 막 이상해지고 그렇게 안 하잖아. 그냥 망망만 못해서 안경을 끼니까 내가 안경한테 나도 고2 때부터 썼는데 너무 감사하고 살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안경하고 똑같은 역할. 그래서 나는 이제 진짜 여기 사람들하고 내가 이제 공부 많이 하면서 이거 뛸 이제 그런 결심을 하거든요. 너무. 인슐린 펌프는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해외 학자들과의 실시간 교류와 공동 연구 역시 중요한 업무. In our studies, we studied nearly close to one. 현재는 당뇨 분야 세계적 권위자로 꼽히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 대사연구소 로만 호버르카 교수와 함께 더 발전된 치료 방법을 개발 중에 있다. 1979년부터 시작된 기나긴 인슐린 펌프의 역사. 이제 첨단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여 인체와 가장 흡사하고 정밀한 기능을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췌장이 탄생. 향후 세계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완전 인공체형이 되기 위해서 세 파트가 필요한 거예요. 인슐린 펌프가 필요하고 정확히 넣고 릴레브를 넣는 게 기술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혈당 재는 기술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하는 알고리즘 계획이 필요한 거죠. 더 완벽하게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환자들이 이제 당뇨병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만 같아요. 그 당뇨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당뇨병은 무서운 병이니까 나도 이 환자들 만나 보면 당뇨병이 무섭다니까 진단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무조건 안 먹으려고 그러고 내 친구도 보니까 그래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또 합병증 많이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당뇨병을 잘 진단받고 그다음 과학적으로 치료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이런 방송을 통해서 잘 알고 좋은 치료 방법을 환자들 지 목숨이니까 스스로 잘 판단해야 됩니다.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은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환자들 몫이에요. 환자들 잘 알아보고 자기 목숨에서 잘 선택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오늘 저도 당뇨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게 많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렇죠. 네, 교수님 오늘 나오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국의 의학도 전 세계 못지않게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또 의료기 공업도 전 세계에 좀 많이 수출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아보게 된 게 참 좋고요. 특히 이제 의사로서는 환자들의 고통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없앨 수 있다는 점이 저로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말이죠. 많은 연구 개발을 이제 계획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과 비전은 또 뭐가 있는지요? 저의 계획이 의사니까
이 병, 아주 나쁜 병은 빨리 원인부터 없애가지고 완치시키게 하는 게 저희 일이죠. 그 의사로서는 그게 뭐 가장 큰 목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노벨상을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노벨 의학상? 의학상을 여기서 해야죠. 나옵니다. 나올 때가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꼭 나오는데 정말 나옵니다. 아니 저 많은 그 발전을 이뤘고 저 우리가 만든 연구 결과가 영국이나 프랑스에 잘 전달돼서 많은 사람들이 살리고 있으니까 단체로 그 뭐 노벨상 감이죠. 그럼요. 예, 그렇게 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잘 발표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네. 제가 2021년에 노벨 의학상 우리 최수봉 교수님이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세계 최초 인슐린 펌프 기술로 40년 이상 달려오신 우리 교수님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100년 기업으로 발전하시길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최수봉 교수님 감사합니다.